가혹한 여름 태양 아래 도시는 현대 생활의 생생한 그림과 같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사람들이 보도로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분주한 현장 속에서 힘과 위엄을 풍기는 호화로운 자동차들의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호송대를 이끄는 것은 밝은 햇빛을 반사하는 반짝이는 리무진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억만장자 경수가 타고 있다. 그는 조수의 보고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조수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의 시선은 문득 창밖의 풍경에 끌렸다. 그가 본 것은 그를 길가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북적거리는 군중 속에 삼켜진 듯한 작은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백발이고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과 떨리는 손에 피로가 묻어 있다. 그녀는 오래된 판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하지만 절박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조카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노파의 눈은 묵묵한 애원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잠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서둘러 떠나갔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는 그냥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차를 멈춰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권위가 넘쳤습니다. 호송대가 도로 중앙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갑작스러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급제동을 하고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차 안에서는 보좌진과 보안팀이 서로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선생님, 이 지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수는 길가에 있는 할머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자 경수는 문을 열고 내려갔다. 그의 반짝이는 신발이 도로에 닿는 순간 공기가 정체되는 것 같다. 도시의 시끄러웠던 소음이 갑자기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즉시 알아보고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했습니다. 경수는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몸을 굽혔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힘센 남자의 눈빛이 아닌 숨겨진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의 목소리는 깊지만 여전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노부인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불투명한 눈을 올려다보았다. 트램 부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혜진이에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여기 서 있나요?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느다란 손으로 보드를 놓으면 마지막 희망도 놓칠 수 있다는 듯이 보드를 꽉 쥐었다. 내 조카야, 도움이 필요해. 최근 홍수로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나만 남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집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어. 나는 단지 내 조카를 구하고 싶을 뿐이야. 그 말이 경수의 마음속에 울리는 종소리 같았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절박함과 결의를 느꼈습니다. 경수는 심호흡을 하고 호송대 쪽으로 돌아섰다.
차를 준비하세요. 그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경호원이 걱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그 지역은 매우 위험합니다.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경수는 결심한 듯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거기 살 수 있다면 내가 방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겁이 난다면 그냥 여기에 있어 주세요. 누구도 감히 항의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경수는 혜진의 어깨에 굳은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혜진의 불투명한 눈은 문득 희망으로 빛났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느리지만 꾸준한 발걸음은 경수와 호송단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행으로 이끈다. 한 번의 여행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경수는 혜진의 옆을 걸으며 그녀의 느린 발걸음 하나하나를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호송대 전체가 뒤따르며 도시 중심부의 이상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멈춰서서 가난한 노부인 혜진 부인과 나란히 걸어가는 유명한 억만장자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경수가 침묵을 깨며 말을 이었다. 혜진은 아픈 추억을 모으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홍수 중 최악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불어서 대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지혜가 어린 다영을 안전하게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그녀의 가짜 손은 마치 마지막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보드를 꽉 쥐고 있었다. 진우가 소리치며 다영을 붙잡고 먼저 도망가라고 하고 그와 지혜는 나중에 탈출할 방법을 찾으라고 했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눈앞에서 휩쓸려 갔다. 나는 다영을 꼭 안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아들을 찾았을 때 멈췄습니다. 어깨가 떨린다.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 옆으로 걸어갔다. 상실감뿐 아니라 운명 앞에 무력한 혜진의 아픔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어떻게 살았나요? 경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고개를 숙인 혜진의 시선이 멀어졌다. 집 청소부터 쓰레기, 병 줍는 일까지 다 하는데 늙고 약해서 더 이상 나를 고용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주한 군중 속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들은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작은 골목으로 변했습니다. 길 양쪽에는 방수포, 고철, 변색된 금속 막대로 지어진 임시 지붕과 누덕누덕한 벽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낡은 물통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골목 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플라스틱 시트와 서투른 나무 조각들로 지어진 오두막을 가리켰다. 텐트 안에는 다리가 부러진 플라스틱 의자 몇 개, 침대로 사용하는 낡은 침대, 판지 상자로 조립한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 살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누가 들을까봐 조용했다. 경수는 구석구석까지 예리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여러 곳에 가봤고 많은 상황에 직면했지만
이렇게 힘든 삶을 자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었다. 텐트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라고 하는 10살쯤 된 어린 소녀가 소심하게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의 절반을 덮고 있었고, 손에는 헝겊과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낡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다영아, 이리 와봐. 혜진이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다. 어린 소녀는 달려가서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에는 수줍음이 가득했지만 경수를 보는 순간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 반짝였다. 경수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눈중앙으로 몸을 숙였다. 내가 다영 맞죠? 다영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그는 물었다. 다영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소녀는 허락을 기다리는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물이 아주 빨리 솟아올랐던 것만 기억나요. 부모님이 이웃집으로 달려가라고 했는데 시간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다. 혜진은 울지 않으려 애쓰며 조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후로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쉬셨으면 좋겠어요. 다영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야름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경수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영이 참 용감하다.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제부터 너희 둘은 혼자가 아닐 것이다. 다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연약한 희망의 빛으로 빛났다. 경수는 똑바로 서서 뒤를 돌아 자신의 호송대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혜진 부인의 건강 상태와 이곳에서의 생활 상황에 대해 즉시 보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주문했다. 한 여성은 아직도 그 근처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마도 자선단체가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수는 말을 끊고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렸다. 다영이 같은 어린 소녀가 할머니를 위해 거리에 서서 애원할 수 있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영은 눈을 빛내며 작지만 감동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올려다봤다. 경수 삼촌, 정말 우리 할머니를 도와주실 건가요? 우리 할머니를 버리지 않으실 거죠? 경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몸을 굽혔다. 다영아, 약속할게. 이제 시작이야. 다영은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경수는 뒤를 돌아 자신의 팀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체되는 것을 거부하며 또렷하게 울렸다. 오늘 밤에는 의료팀이 여기에 와서 음식과 깨끗한 물, 임시 거처를 제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상황에 대한 전체 목록을 원합니다. 조수는 소심하게 선생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수는 여기 아이들이 몇 년 동안 어둠 속에서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체할 권리가 없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고 냉정하게 답했다. 여기서부터 혜진과 다영의 삶뿐만 아니라 이 빈민가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삶도 바꾸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그날 저녁, 가난한 골목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식량과 깨끗한 물, 필수품을 실은 대형 트럭이 조용히 들어섰다. 의료진은 혼잡한 골목 한가운데 신속하게 검사실을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점차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기대로 반짝였다. 혜진과 다영은 진료소 한 구석으로 끌려갔다. 젊은 의사가 몸을 굽혀 혜진 씨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디 아픈 곳 없나요? 혜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익숙해요, 박사님. 그 사람만 돌봐주시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의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아기 다영이를 걱정하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경수는 멀리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조수가 문서 파일을 가져왔고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예비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30가구 이상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홍수 이후 집을 잃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조건이 없고, 노인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경수는 우리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고 싶다. 고 잠시 고민했다. 그는 돌아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있어야 하고 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혜진 씨 같은 노인들에게는 안전한 집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보조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기관에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경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혜진 씨와 다영 씨에게 다가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제부터 너희 둘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혜진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경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했는데 잊었나요? 다영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다음날 작업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골목 한복판에 임시지원센터가 설치됐다. 깨끗한 접이식 침대, 따뜻한 식사, 충분한 식수. 이 모든 것이 여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수는 보호소로 돌아왔다.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새 책을 넘기고 있는 다영 옆에 앉았다. 좋아해요. 그는 물었다. 다영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지금까지 이런 새 책은 없었습니다.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도서관도 갖게 될 거예요. 소녀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다영은 몇 달간의 두려움 끝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모퉁이에서는 골목에 있는 사람들도 점차 변해가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회의적인 눈으로 서서 지켜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손상된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서로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돕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모두 그날 차를 세운 경수의 결정 덕분이다. 한 달이 지나자 골목은 완전히 달라졌다. 임시주택은 영구주택으로 대체됩니다.
지역 중앙에 작은 교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책상에 앉아 첫 단어를 받습니다. 경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선생님, 여기서 멈춰도 될까요? 그의 조수가 물었다.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빈민가가 너무 많고 여전히 가난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이 여행이 매우 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리마다 스며들어 한때 진흙과 쓰레기로 가득 찬 빈민가였던 지역을 밝게 비췄습니다. 이제는 새롭고 튼튼한 집과 더 깨끗한 도로가 있고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은 더 이상 잊혀진 시절의 우울한 눈빛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수는 새로 포장된 길에 서서 새 교실 앞에서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 씨는 현관에 앉아 첫 편지 쓰기 연습을 하고 있는 다영의 머리를 얇은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 기분이 어떠세요? 경수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혜진 부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늙어가는 눈을 빛내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언젠가 내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나와 내 조카를 보살펴줄 누군가가 있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다영이 경수를 올려다보자 그녀의 눈빛은 이제 처음 만났을 때만큼 수줍어하지 않았다. 경수 삼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경수는 웃었다. 물론이지. 노력만 하면 불가능은 없지. 다영은 입술을 깨물며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다정하게 말했다. 경수는 몸을 굽혀 소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 수 있어요. 다영이랑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경수의 말은 단순한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 빈민가는 개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의 다른 지역도 점차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선단체와 기타 사업가들도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사업, 학교, 진료소 등이 속속 생겨나며 잊혀졌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수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 서서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조수가 문서 더미를 들고 걸어왔다. 선생님,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경수는 시선을 멀리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조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동네마다 직접 가실 필요도 없고, 아픈 사연을 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서명 한 번만 하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수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혜진 씨의 눈빛에 담긴 절망감, 다영 씨의 눈빛에 담긴 두려움을 봤거든요. 실제로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서류 작업만 했다면 그들이 겪은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돌아섰고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빛났다. 그날 차를 멈추기로 한 나의 한 가지 결정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면 세상은 매일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수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부터 그들의 여정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다영.
소녀는 책을 손에 꼭 쥐고 웃었다. 그녀는 경수가 자신과 할머니를 도운 것처럼 언젠가는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빈민가는 이제 활기 넘치는 주거 지역이 되었습니다. 구부러진 오두막을 대체하기 위해 견고한 집이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거리를 헤매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더 이상 보도에서 동전을 주울 필요가 없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초가을의 어느 날 아침 동네로 돌아왔다. 새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붐비는 수행원도 없었고, 그가 처음 이곳에 나타났을 때처럼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표정도 더 이상 없었다. 혜진 부인은 현관에 앉아 손으로 빠르게 양모 스카프를 뜨개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기쁨으로 눈을 빛냈다. 경수야, 우리 또 놀러 올 거야. 혜진 씨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직 조금 허약하게 일어났지만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다가갔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요. 약속했어요. 집 안에서 다영이 뛰쳐나왔다. 소녀의 눈은 빛났다. 경수 삼촌, 그 어린 소녀는 그를 안기 위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어떻게 지내세요? 경수는 다영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저는 아주 건강해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영이 신나는 모습을 보였다. 경수는 웃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혜진 부인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다영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조카들의 삶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나뿐이야. 너랑 다영이도 노력 많이 했어. 나는 문 하나만 열 수 있게 도와줬고, 나머지는 내가 들어가는 거야. 혜진 씨의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경수의 파급 효과로 인해 도시의 여러 곳도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기업가들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수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다영의 서툴은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경수 삼촌, 우리 할머니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학교에 갈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 같은 아이들을 돕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교실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길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한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경수는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은 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녀의 영혼에 신앙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경수는 가장 힘들 때 방문했던 주택가로 돌아왔다. 이제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고 작은 상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튼튼하게 지어진 집 앞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가난과 절망이 만연하지 않습니다. 경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 지어진 작은 새 학교에 들어갔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 꼿꼿이 앉아있는 다영은 밝은 눈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받아 적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소녀는 얼굴을 빛내며 경수에게 달려갔다. 경수 삼촌, 저 보러 오시나요? 네, 잘 지내는지 보러 왔습니다. 경수는 웃었다. 다영은 연습장을 내밀었다.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장래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경수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너 약속 기억나? 다영은 결의의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아이들도 당신과 같은 학습 기회를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경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경수의 빈민가 재활 프로젝트는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첫 번째 성공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잇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열악한 지역이 점차 활성화됩니다. 미래가 없을 것 같던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가 있고, 책이 있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경수는 조수로부터 소식을 받았다. 다영 선생님은 학업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경수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다영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몇 년 후, 다영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수업을 열기 위해 옛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수업 첫날, 경수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남을 도우러 오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여정의 동반자가 된다. 다영은 단상에 서서 첫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학교에 갈 기회도 없고 더 나은 미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을 한 누군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학급 전체가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삶이 얼마나 어렵든 당신이 자신을 믿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실 뒤에서 경수는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다영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영은 그를 바라보며 감사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수는 때로는 단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차를 멈추는 결정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가난의 수렁에 빠져있던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부러진 지붕도 없고 어두운 골목도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튼튼한 집과 깨끗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과 미래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경수는 더 이상 재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억만장자가 아니다. 그는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할머니를 도와달라는 팻말을 들고 보도에 서 있던 어린 소녀 다영은 이제 진짜 선생님이 되었다. 그녀는 읽고 쓰는 능력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친절, 인내, 노력하려는 의지에 대한 교훈도 전합니다. 어느 날 다영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열어보니 경수에게서 온 편지였다. 사랑하는 다영아, 그 어린 소녀가 이제 어른이 됐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내가 연단에 서서 자신의 삶의 교훈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묻던 거 기억나?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겠다고 약속했잖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은 너야. 그게 바로 행동이 증거인 거야.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다영이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강한 마음을 지켜보면서 지켜볼 거라 믿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다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혜진 씨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돕는 일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영은 웃으며 편지를 접고 창밖을 내다봤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달리고 뛰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약속했던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들 중 한 명이 일어서서 그 여정을 계속하며 멀리 있는 다른 삶의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수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여행은 계속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임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한 남자가 길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도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때 어둠 속에 있던 빈민가는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아이들에게 학교가 있고 누구도 잊혀지지 않는 북적거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다영은 이제 영향력 있는 교육자가 됐다. 그녀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조직합니다. 한때 절망적인 눈빛으로 보도 위에 서 있던 어린 소녀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특별한 날, 다영은 자신이 설립한 학교의 창립기념식을 거행한다. 이날 특별 손님은 다름 아닌 경수였다. 그가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오자 홀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그는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영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몇 년 전 길가에 차를 세우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어린 소녀는 튼튼하게 성장하여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영아, 당신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운명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다영은 떨리면서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감동했다. 경수 삼촌님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처럼 멈춰서 듣고 행동하려는 분들이 없었다면 과거에는 저처럼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 각자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홀 전체가 조용했고 사람들은 끝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수는 기쁜 마음으로 다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단지 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 앉아 있던 경수는 다영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고마워요, 삼촌. 그리고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경수는 나는 알고 있고 항상 지켜볼 것이다 라고 짧은 답장을 보내며 미소를 지었다. 세상 어딘가 머나먼 곳에는 옛날에 다영처럼 들어줄 사람, 보험의 손길을 빌려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경수는 그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멈추려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듣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한, 이 세상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수가 혜진 부인과 다영 부인을 돕기로 결심한 날부터 전국의 가난한 지역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가 시작한 생활 개선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수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업가들도 점차 동참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집과 학교를 짓고 빈곤 속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합니다. 보도에 서서 도움을 청하던 어린 소녀 다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겁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 우수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녀와 같은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에 다영이가 무대에 초청되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경수 삼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는 한. 홀 전체가 조용해졌고 군중 속에서 계속해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수는 가만히 앉아 지켜보던 중 그 어느 때보다 안도감이 들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여정이 멈추지 않았으며 아직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아이들, 다영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수는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경수의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는 혜진 씨와 다영 씨의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다. 전국 수백 개의 빈곤 지역이 점차 재건되고 있습니다. 진흙탕 도로가 포장되었고 임시 오두막을 대체할 견고한 집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재건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수 씨는 자신의 돈으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른 단체와 기업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떠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주택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던 중 경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다영이에요. 경수 삼촌, 만나도 될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경수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과거에 나 같은 아이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고 속삭였다. 경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다영이 인도에 도움을 청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처음 본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어디 계세요? 금방 갈게요. 1시간 뒤, 경수는 오래된 시장에 있었다. 다영은 작은 노점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8세쯤 된 깡마른 눈매의 소년이 서 있었다. 다영은 이름은 승연이고 고아이고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다.
고 설명했다. 어린 승현은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수는 천천히 다가와 소년의 눈높이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경수입니다. 라며 웃었다. 승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경수는 시장을 둘러보며 이곳 사람들도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중 상당수는 승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의지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는 다영에게 승현이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말했다. 다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고 말했다. 경수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다영을 바라보았다.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현이 학교 가는 걸 도와줄게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승현은 눈을 크게 뜨고 경수와 다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수가 물었다. 승현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수년간 가난하게 살아온 승현에게 처음으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영을 바라보았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구나, 다영아. 기회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줬구나. 다영은 환하게 웃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나에게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뿌린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다영이 하고 있는 일은 그가 항상 바라던 지속적인 변화의 증거임을 알고 있다. 이 여행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영은 승현의 학교 진학을 도운 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다. 그녀는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시간을 쏟습니다. 경수는 다영의 여정을 따라가며 뿌듯함을 느낀다.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영은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수 삼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영 씨? 다른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 수업을 열고 싶어요. 예전에도 저처럼 학교에 갈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걸 바꾸고 싶어요. 경수는 이런 날이 오리라는 걸 알고 웃었다. 다영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의 삶도 바꾸고 싶은 날이었다. 아직 계획이 있나요? 그는 물었다. 저는 예전 동네에서 소규모 수업을 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스스로 가르치고 가능하다면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줄게. 다영은 신나게 수업을 계획했다. 그녀는 교실로 바꿀 수 있는 오래된 버려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지역의 남자들은 집수리를 도왔고, 여자들은 책, 오래된 가구, 의자를 기증했습니다. 일부 교사는 무료로 가르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작지만 따뜻한 학급이 형성됐습니다. 개학 첫날 칠판 앞에 선 다영은 단정하게 앉아 아이들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공부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모든 사람이 배울 권리, 꿈을 가질 권리가 있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멀리서부터 신이 나서 박수를 쳤다. 경수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영이 정말 성장했고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수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길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계속해서 다른 많은 삶의 변화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영이의 소규모 학급에는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아이들, 책 한 권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아이들까지 점점 더 많은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 교실은 읽고 쓰는 능력을 가르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가난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경수가 교실을 찾아오자 다영은 환한 미소로 경수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경수 삼촌, 깜짝 선물이 있어요. 그 소녀는 흥분했다. 아, 뭐가 놀랐어? 경수는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다영을 바라보았다. 다영은 그를 교실로 이끌었다. 칠판에는 흰 분필로 오늘 우리 학급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준 경수 삼촌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는 깔끔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낙서했지만 힘겹게 쓴 손글씨입니다. 아이들은 각자 미래에 이루고 싶은 작은 꿈인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경수는 한 줄 한 줄 읽어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위해 더 튼튼한 집을 짓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영이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경수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다영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다영은 눈을 반짝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경수 삼촌.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더 많은 수업을 열어주고 싶어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러 곳에서 다른 무료 강좌도 열렸습니다. 다영이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 차를 멈추기로 한 경수의 결정으로 인해 친절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소규모 수업에서 시작하여 다영과 친구들이 만든 무료 수업 시스템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그녀의 첫 교실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녀처럼 교육의 길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 오픈된 지 10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진짜 교사가 된 다영 씨는 이 여정에서 그녀와 함께 해준 수백 명의 학생, 교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연설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수입니다. 그는 맨 앞줄에 앉아 지난해 자신의 작은 결정 하나를 통해 이룬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다영은 심호흡을 하고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10년 전 누가 나에게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한때 집도 없고, 책도 없고, 미래도 없는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멈춰 서서 들어주시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셨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경수 삼촌 덕분이다.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도 도왔습니다. 우리는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없지만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 홀 전체가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 후 사람들은 끝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수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다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단지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퍼지는 변화의 원을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식을 마친 다영이 그에게 다가가자 환하게 웃었다. 경수 삼촌, 약속을 지켰어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해냈어요. 다영은 하지만 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경수는 웃었다. 알고 있어. 나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경수는 건물 옥상에 홀로 앉아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어딘가 구석에 과거의 다영과 같은 아이들이 아직도 멈춰서서 들어주고 기회를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꺼이 멈추고 한 사람이 기꺼이 들어주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수, 혜진, 다영의 이야기는 소수의 운명을 바꾸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신념과 결단력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작은 순간부터 차를 멈추기로 한 결정,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까지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여정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적절한 때의 격려의 말 한마디, 적절한 때에 내밀어진 손길은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절망 속에 살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누구나 일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 각자가 관찰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언젠가는 당신도 주변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 친절히 있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